7은 이야기 수학이고요. 내용도 굉장히 짧아요. 쉬어가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왜 이야기 수학을 잠시 쉬어가냐 하면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기를 하면서 그쵸? 소인수 분해라는 것도 해봤고 그다음 디비전 메소드 해봤어요. 근데 디비전 메소드는 명확히 한글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나눗셈을 거꾸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가는 디비전 메소드가 있는데 자 어휘했던 소인수분해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거나 디비전 메소드에서 결국 여기 relatively prime이라는 게 나오는 데까지 그쵸? 쭉 가봤는데 그래서 강의가 길어졌죠.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 소인수 분해를 안 배우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소인수 분해는 정확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책의 제목이 자, 엄친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 수학을 책을 쓴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배워서 어머니들 나름의 레시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탕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꼭 어떤 소수가 뭐고 그런 개념을 꼭 가르치기 이전에도 앞서서도 뭐 이렇게 가르쳐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숫자를 해볼까요? 뭐 18이라는 숫자를 해볼게요. 이거를 곱셈으로 가르기 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2 곱하기 9라고 할 수도 있죠. 또 6, 3, 18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2 곱하기 9부터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9로 가르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9도 또 가르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한 번 더 갈라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3 곱하기 3으로. 자, 그 다음에 2는 내려오고. 자, 2하고 3 곱하기 3은 더 이상 가를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네가 가르기 한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18을 곱셈으로 가르기 한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옆에다가 좀 작게 써야겠네. 18을 가르기로 해봐 했는데 어떤 친구는 뭐 6, 3, 18로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6을 또 가르기 할 수 있겠네. 그럼 2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고요. 3이 내려와서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이런 방법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어휘했던 더 이상 더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한번 쪼개봐 라고 하는 걸로만 가르쳐 줘도 되고요. 이게 굳이 소인수 분해하라고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뭐 주입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휘하였던 지금까지 이전 강의들이 꽤 길었는데 엄마의 수학 레시피이므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소수는 스몰 넘버 아니고요. 10분의 1과 관계 있기 때문에 데시멀이었죠. 즉 데시멀 프랙션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드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배웠던 소인수 분해는 프라임 팩토리제이션이었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는 이 프라임 팩토리제이션에서 한자로 어디가 소수일까요? 프라임 넘버가 결국 소수인데요. 그럼 한자로 무엇냐는 것이죠. 바로 소수입니다. 자, 소라고 하면은 통상 바탕소, 기본소, 본질. 바탕소라는 얘기도 있고 기본이 된다는 게 소예요. 그쵸? 또 소복할 때 제일 흔하게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소복이라는 거죠. 소복은 흰옷이에요. 그쵸? 그래서 소복에도 이 소자가 쓰이고 있죠. 근데 그 신색은 뭐냐면 신색 스케치북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신색은 또한 바탕색이 되는 것이므로 그쵸? 바탕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신색은 바탕이 되는 색이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이 되는 색, 신색. 또 이런 기본적인 단어일수록 뜻이 많이 있죠. 자, 프라임이란 또 최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또 기본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쵸?
그러므로 소수는 영어로 프라임 넘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탕이 되거나 기본이 되는 숫자들.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 그쵸?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소수의 정의 중학교 때 배우겠죠? 일과 자신의 수 외에는 나눌 수 없는 숫자. 뭐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 어려울 수 있으나 그냥 2, 3, 5, 7과 같이 이런 숫자 그냥 기본이 되는 거야. 더 이상 가르기가 안 되는 숫자들이야. 2, 3, 5, 7, 9인데 만약 9 같은 경우 가르기가 되잖아? 그럼 얘는 소수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도 돼요. 2, 3, 5, 7, 9. 9도 좀 간단한 숫자이지만 10은 안 넘죠. 그러나 3 곱하기 3. 9보다 더 간단한 3과 3이라는 숫자로 가르기가 되죠. 그래서 9는 소수가 아니고 2, 3, 5, 7과 같은 숫자가 소수이고요. 자, 중학생이 되든 뭐 초등학생이든 소수는 2, 3, 5, 7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쵸? 약분 다 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어렵지 않다. 왜냐면 2, 3, 5, 7만 2, 3, 5, 7이라는 소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또 소인수분해에서 팩토리제이션은 팩터로 가르기 한다는 거예요. 그쵸? 팩터는 약수라고도 하는 거죠. 자, 팩터는 어디서 나오죠? 곱셈이란 뜻이죠. 자, 곱셈으로 가르기 한다라는 것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설명이 계속 일맥상통하게 연결돼서 쭉쭉 오는 거죠. 자, 그냥 팩터로 가르기는 8은 4 곱하기 2 한번 써볼게요. 나눗셈 정리죠. 자, 8은 4 곱하기 2라고 할 때 4와 2는 팩터가 됩니다. 그리고 8은 또 곱셈이니까 멀티플이 되는 거고요. 배수가 되는 거죠. 자, 팩터로 가르기 4 곱하기 2까지 하지만 소수,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까지 갈라보면 나누는 게 아니고 가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위에서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가르기 한 것이 prime factorization이 되는 것이죠. 자, prime factorization. 그쵸? prime factorization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디비전 메소드에서 많이 했던 24, 60을 자, 나눗셈이 안 될 때까지 계속 가다 보면 2와 5는 relative이라 그랬는데 이게 2와 5가 소인수죠? 소수죠? 소수. 그래서 서로 소는 relatively prime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쉬어가는 코스였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약분을 할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이유와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 분해로 구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드린 것에 마무리가